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가지 이슈 바로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어제부터 반응이 온 것 같고요. 오늘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쪽 연이어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행주,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일본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금 더 뜀박질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리 노선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그 일본 노선이 살아난다라는 기대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좀 의미 있는 시세, 의미 있는 뉴스라고 봐도 될지 이에 대한 점검부터 첫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일본 여행 이제 시작이 되네요. 네. 가셔야죠. 아유, 아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바리바리 싸고 일본 점령도 구경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저는 혼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단체 여행객만 된다고 그래서 근데 여행사에서 수입 측면에서 이게 더 좋은 지금 흐름인 걸까요? 일단 초기 수요는 대단하겠죠. 지금 어딘가는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동안 뭐 전국 일주 많이 했고 맞아요. 이제 한국 말고 조금 좀 다른 문물에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가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깃발도 좀 보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수요는 확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저희가 보통 일본 입장으로 하게 되면 여행사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는 간다고 하더라도 여행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북미 일주 뭐 열흘 뭐 10박 10일 10박 11일 10박 12일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유럽에 가는 거. 무슨 뭐 5개국 뭐 12박 13일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여행사는 이런 게 돈이 됩니다. 단거리는 별로 그렇게 수익성 측면에서 좋진 않나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적죠. 그죠. 이제 적기 때문에 나오는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사 입장 쪽으로는 조금 이제 활발하게 펼쳐서 차라리 동남아나 아니면 이런 좀 장거리로 가서 뭔가 패키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은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초기에는 반짝은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또 가느냐도 중요하겠죠. 근데 아마 이번에 예약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약하려고 봤는데 항공권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가나 유럽을 가나 헷갈릴 정도로 너무 비싸서 당분간은 못 사겠다라고 접으신 분들도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비싸서 못 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우리. MTN 방송 해야죠. 그래서 지금 관점으로는 가고는 싶은데 이제 초기 수요는 몰리는데 이게 지속될 것인가는 일단 또 주머니 사정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다가 명동 쪽을 지나왔는데 의외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어떤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직 하지만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무언가 모멘텀은 기대할 자리가 온 것 같다.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예전에 외국인 관광객 하게 되면 그거죠. 이제 중국 분들이 이렇게 배 좀 걷고 더우니까 이렇게 걷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관광객들 좀 들어오는구나 싶은데 아직은 아닌 아직은 건가요?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순환버스 있죠. 그 관광버스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2층 버스로 됐는데 위에 뚫려 있어서 이렇게 관광하는 버스에 외국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 심리는 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돌아오긴 하는데 이쪽은 일단 좀 관찰해 보자. 그래서 초기는 낙폭 과대 때문에 들어오는 한 중기 저항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눈에 띄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선을 뚫어낼 호재는 또 한 번 기다려야 된다. 그건 확인해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인스타에 나 어디 괌 갔다 왔다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서 갑자기 툭 치고 외국인이 여기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이런 거 물어보기 시작해야. 그러면 좀 먼 것 같은데 항공주 역시 비슷하게 봐야 되나요? 비슷하게. 낙폭 과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LCC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리포트도 오늘 나왔던데요. 그 내용 보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썼더라고요. LCC가 이제 뭐 어둠에서 희망으로인가? 미우놀이 새끼에서 백조로. 그게 그거네요. 맞아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 일단 생각할 게 환율은 오늘 보니까 많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는. 그래서 그나마 좀 한숨은 돌리는데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대했던 거 다는 좋은 건 아직은 아니겠죠.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단거리 노선 왔다 갔다 해봐야
아직까지는 장거리 노선의 수익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쪽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 뭐 다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좀 더 확인할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만약에 이제 일본하고 교류가 터졌을 때 이제 기존에는 카지노 같은 경우는 큰 손으로 VIP라고 하게 되면 중국 분들이셨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일본도 챙겨야 된다. VIP군요. 네. 네. 특히 이제 일본에서 VIP 대접을 많이 받아서 했던 카지노가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 주가가 어제 오늘 의외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그런 이런 맥락이었군요. 기대감도 네. 좀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카지노 쪽이 변화가 나오면서 그쪽에 모니터 제공하는 회사 이걸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쪽에서 토비스가 토비스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토비스가 그동안에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재무 구조는 그래도 튼튼한 회사고요. 주주가치 제고하겠다. 거기다가 또 이 회사가 강점이 산업용 디스플레이 쪽에 강점이 있는데 전장용 디스플레이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메타버스 저희 이야기했을 때도 정말 단단한 캐시카우가 있고 신사업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셨잖아요. 네. 토비스도 같은 맥락에서 카지노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캐시카우가 있다는 점에서 만하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캐시아웃 카우요. 네, 캐시카우요. 네, 캐시카우요. 예. 네. 네. 그래서 항상 본업도 잘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미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이게 쪽을 더 주목을 해보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챙겨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리오프닝 테마 안에 있는 엔터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BTS가 백악관에 초청됐다는 소식에 오전장에서 쭉 올라갔다가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네. 낙폭과대 영역에 있는 거는 분명한데 계속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들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고전을 지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전반적인 분위기, 하이브와 더불어서 지금은 아직일까요? 네, 왜 BTS만 백악관 가죠? 우리 르세라핌도 가야. 네. 그게 악재군요. 유일한 아티스트라는 점에 있어서 그 부담이 있다. 그건 아니고요. 르세라핌 요즘에 또 핫한데 같이 가져서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그림이 보이밴드, 걸밴드 얼마나 좋을까라고 문제가 하는 약간 좀 있어서 그냥 제 마음이었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에는 보이밴드만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백악관을 간다는 것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 될까요? 저는 이거는 너무 그냥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어떤 심리적인 뉴스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서 또 하는 일이 반 에이지아 그렇죠, 그 범죄에 대해서 뭐 경각심을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주가와는 상관이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더 눈길이 가는 거는 이 K 엔터에 대해서 미국에서 ETF가 이제 생기죠. 네. 그래서 하이브가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겠다. 이런 뉴스가 오히려 더 주식 쪽에는 연관을 시킬 텐데 중요한 거는 ETF만 설정돼서 딱 초기 자금만 들어오고 끝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추가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추가 자금 계속 한국의 엔터 굿 이러면서 바이 이러면서 살 자금들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바이 하면 안 되고 바이 해야 되죠. 그죠? 오늘 좀 되시는데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걸로 저희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ETF 자금 동향들 좀 지켜보고 게다가 하이브의 가장 큰 맹점은 공모가 좀 너무 비쌌다. 이게 지금 계속 꼬리표로 붙어 다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확 좋아져서 그 비싼 공모가의 오명을 떨쳐버리든가 이거는 안 되겠지만 좀 주가가 좀 이제 강형 메리트가 더 나온다든가 뭐 이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아마 지금 또 하나 이 엔터주도 성장주다라는 관련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오르다가도 같이 좀 계속 좀 정체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뚜렷한 성과 나오는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그런 밸류 부담을 넘을 수 있는 게다가 또 이게 리오프닝의 또 다른 효과다 보니까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움직일 때 같이 동참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아시죠? 제 마음은 일편단심. 알겠습니다. JY 엔터 가장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래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그 입장이실까요? 네, JYP 엔터는 언제 사도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트와이스가 정답인 것 같은데 지금 미소를 보여주시는 게.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근데 요즘 트와이스 생각이 안 납니다. 앵커님 딱 뵈니까. 그래서 JYP 엔터가 아직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는 거고. 여전히 이제 박스권 쪽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YG 플러스는 6월 10일인가요? BTS 앨범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앨범, 그러니까 하이브 쪽의 앨범도 같이 유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군요. 나오는 실적 모멘텀도 괜찮겠다. 네. 그런 쪽에서 YG 플러스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공모가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네. 문득 스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디어유. 어우, 그래요? 네, 네. 생각나요. 네. 정말 초반에는 뜨거웠었는데 사실은 많이 식은 자리에서 엔터주가 이렇게 반응이 오다 보니까 서서히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마이홈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가져도 되는 시점 왔을까요? 바닥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요. 네, 이쪽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반전의 기대감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산업 때문에 스토리로 막 가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맞아요. 가격 메리트 때문에 올라오는 스타일. 이거는 맞지만은 디어유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SM이 어느 정도 좀 지분 정리 완료되고 그러면서 플랫폼 관련된 쪽 이쪽도 이제 좀 뭐 또 자회사들 있죠. 뭐 SM 그렇죠. 라이프 디자인이나 네. 뭐 이런 쪽도 다 어느 정도 연관이 돼서 좀 변화가 나오는 시점까지 돼야 그러니까 결국은 SM이 가장 저평가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받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 SM님, 네, 예, 의장님, 네. 그러니까 지분 정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리스크죠. 이게 정리가 돼서 이제 깔끔하게 완료가 됐다. 네. 그래서 SM의 새로운 길을 가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을 텐데 아직까지도 협상했다가 완료됐다는 얘기 아직까지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저희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오면 저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쪽 고민 많습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힘을 못 쓰니까 전체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그렇고요.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지 않은 이번 주 시장입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 자체를 일단 대표님 어떻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오늘 장 괜찮은데 2차 전지는 위축되다 보니까 네. 코스닥 시장이 더 약하고 뭐 맞아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부각받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주도를 했다가 차익 매물 받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주도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쭉 샀었죠. 네. 그러다가 하루 파니까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네요. 맞아요. 계속 네. 요동치고 있는 자리에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조정의 자리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 다시 한번 주도주의 기회가 올 것인가, 그 타임이 올 것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네.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고 반도체 쪽은 좀 억울하죠. 많이 억울해요. 최근에 별 뉴스 나온 것 가지고 또 진짜야? 그래? 팔래? 매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네. 주가가 쭉 밀렸던 대표적인 SK 하이닉스가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가지고는 하지만 요거는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용 DRAM 관련된 쪽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 기존의 클라우딩 업체들이 내용 연수를 좀 늘린다. 네.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교체 주기가 좀 더 늘어나죠. 그게 가장 기다렸던 모멘텀 아닌가요, 대표님? 근데 그게 아니라 교체 주기가 늘어나게 되면 네. 교체가 짧아야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요. 더 활발하게 나올 텐데 네.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에 대한 부담들이 뭐 어제 나왔던 얘기라고는 보여지는데 근데 서버 업체들이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아마 이제 좀 다가오는 것부터는 우리 DDR5로 전환되면서 바꾸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따른 모멘텀도 더 클 텐데 아직까지 돈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빨리 해야 될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네, 네. 그러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큰 단가상으로는 P와 Q에서 P 이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억울해도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전략을 짜야 되니까 네.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조금은 노려볼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대표님?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네. 2차 전지도 지금 보면은 후성 네. 뭐 이런 주가가 다 있습니까? 후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저 너무 궁금한 게 신고가 찍고 외국인 네. 기관 매도 돌아서니까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아침에 분명히 플러스 7%로 신고가 봤거든요. 네. 근데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러니까 네, 쭉 이게 뭐- 밀린 상황이라서 네, 이게 근데 회사에 뭐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큰 손들이 뺄 때는 같이 챙기고 나와야 되는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패턴 보게 되면 쌍곡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기분 나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회사 내용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단기 차익만을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시간은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 좀 정체될 때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가장 단단한 쪽은 나노신 소재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고점권에서는 있지만 또 혹시나 좀 흔들렸을 때는 또 이제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LNF 요즘에 또 조정 나오기 시작하죠. 맞아요. 네, 외국인들 계속 사다가 하루 파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흔들리는데 또 저점 매수 기회는 다가온다라는 쪽에서 두 종목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2차 전지주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타이밍을 또 기가 막히게 잡으시니까 두 종목 메모도 해놓기로 저희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고점 대비로 밀리긴 했지만 정말 강한 쪽의 LG화학입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가 NCC로 묶이는 겁니까? 아니면 2차 전지 소재의 매력, 그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지금 석유화학적으로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뭐 생각할 부분보다는 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 소재 쪽이죠. 네. 의외로 저희가 알게 모르게 뭐 그동안 고려안하고 뭐 전구체 관련된 합작법인도 세우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양극재 전해질 관련된 첨가제부터 뭐 CNT 도전제까지 다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결과가 나올 게 이제 매출에 반영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단결정 관련된 쪽에서 양극재가 네. 올해부터는 매출에 반영될 거고요. 지금까지는 실적에 뚜렷하게 찍히는 쪽은 아니었던 아니었습니다. 거죠? 아니었다가 네. 이제 계속 연구하다가 네. 연구해서 이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있다 보니까 내재화하는 거죠. 소재를 내재화하는 거.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도 같이 있고 양극재 업체들, 뭐 음극재 업체들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받아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떤 만약에 이쪽에 무슨 일이 났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대비해서 LG화학이 해나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밸류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LG화학 물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보유 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이중 계산이다 뭐 논란도 많긴 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관심은 가지되 네. 근데 아마 LG화학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주가 탄력들이 쭉쭉쭉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LG화학이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LG화학이 그거를 밀고 나가는 것보다 협업 관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너네 캐파가 요만큼이야 그러면 혹시나 만일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정도를 또 유지하고 뭐 이런 쪽에 보완적인 관계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LG화학 쪽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또 좀 주춤해서 네. 좀 밀렸을 때 한번 매매 기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또 이 회사도 하는 이제 앞으로 떠오를 실리콘 음극재 이쪽 관련된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쪽에서 대주전자재료 지금 가격이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하는데 이쪽에서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흔들려서 들어갈지 요거는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타이밍은 노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커버하러 가볼게요. 사료주 오늘 강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이란 그 핵심 키워드는 사라지질 않고 있는 자리인데 돼지열병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도 묶이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또 한 번 사료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세를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 대표님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조정은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사이에 뭐 바뀐 거 있어? 근데 없어요. 예, 여전히 곡물 가격 관련해서 불안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다 수출 안 한대요. 네, 다 이제 감싸는 분위기.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자국 보호 심리 때문에 더 이게 심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다 수출하고 이렇게 살다가 네. 이제는 안 되겠다. 이게 우리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출 통제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뛰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그때는 또 수출을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팔아야죠. 근데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이게 수요와 공급 쪽에서 어떤 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네. 게 인도 쪽에서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뭐 인도 요즘 말레이시아 막 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상 기후가 막 되다 보니까 뭐 인도는 50도, 네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는 물 부족 뭐 이러면서 지금 다 이런 이상 기후 때문에 어떤 작물의 수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이런 뭐 가축 질병 얘기 한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좀 민감한 시기에.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쉽게 꺾이진 않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은 가지되. 네. 근데 이게 아마 관심 없을 때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뭐 우리손 FNG나 뭐 선진 이런 양돈 쪽은 좀 심했습니다. 마트 가보셨죠? 네, 돼지고기 맞아요. 사보셨죠? 네, 사봤어요. 저 그 팩 하나 들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감 세일 할 때까지 기다려요, 뒤에서.
그러세요? 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기다리면서 예. 그러면은 그쪽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하는 거 너무 간 거고 차라리 여러 가지 수혜가 맞물리고 있는 사료, 비료 이런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시각이실까요? 근데 사료 쪽은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발표됐듯이 네. 그렇게 큰 수혜를 못 봤습니다. 가격 올랐다고 그래서 전가하는 정도, 그래서 적정 마진만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급하게 움직이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종자 쪽도 마찬가지죠. 종자는 1분기가 그냥 성수기입니다. 2분기에 못 뿌릴 거 있나요? 거의 그렇군요. 1분기 때, 봄 때 네. 많이 파종하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비료는 다르다. 네, 비료는 2분기까지 고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정점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비료 쪽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러면 동남아 쪽에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은 중국의 비료 가격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비료 업체 쪽에 TKG, 휴캠스, 남해화학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그래도 지금은 아니다. 남해화학이 더 이거는 낫다.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해화학 관심권에 두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원픽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원픽 소개해 주실까요? 가장 먼저 그냥 말씀드렸던 투비스 그냥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지금은 때가 됐다. 관점 쪽에서 이제 오랜만에 10,000원대 넘었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아도 될 자리 아닐까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000원대 밑에서 접근해서 직전 고점대가 12,100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부분 라인까지는 시도가 들어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손절가는 9,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